네, 오늘 전후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이승만 정권의 어, 독재를 위한 개헌과 정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독재 체제를 강화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승만 정권이 1960년이 되기 전에 두 번의 헌법 개헌을 합니다. 자, 우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헌을 거쳤는데 1948년 최초로 제정된 헌법이 1960년이 되기 전에 두 번의 개헌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4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죠. 그리고 1950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 직전입니다. 자, 우리 보통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죠? 네, 임기 4년이죠. 자, 그런데 1948년에 우리 5월 총선거했는데 1950년에 선거를 하면 몇 년 만에 선거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선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때는 2년 만에 선거를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초대 국회를 우리 전에 수업 때 얘기했지만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제헌국회. 한마디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그래서 원래는 헌법만 만들고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 당시에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헌법만 만들고 해산하는 것은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제헌국회 어, 제헌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신 2년만 활동하기로 애초에 헌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제헌국회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5월에 이제 선거를 했겠죠.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자, 여러분 240쪽 그 교과서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선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김구 선생 그 국회의원 선거 불참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은 암살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민족주의자라던가 뭐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거 불참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민족주의자 또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들이 다수 당선되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승만 정권이 활동하기가 사실은 좋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비극이지만 이승만 정권으로 보자면 정권 연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에 서울 시민들한테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혼자 도망가고 막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이승만 정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중에 특히 전쟁 기간 동안 여론을 특히 악화시킨 사건이 바로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에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종종 다뤄지긴 하는데 자, 거기 교과서 왼쪽 240쪽 왼쪽에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데 뭐냐면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은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학도병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어, 원래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군인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때 당시에도 야 이거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민간인 중에 자원해서 군대 입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부대가 국민방위군이에요. 근데 이 국민방위군을 이끌었던 이 어,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의 장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병사들한테 지급돼야 할 보급품이 뭔지 알죠? 옷이나 식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병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6.25 전쟁 과정 중에 중국군의 개입으로
우리 국군이 크게 후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겨울이었잖아. 우리 일사 후퇴라고 해서 1월 4일에 서울에서 밀려났었는데 그때 거의 100만이 넘는 이 국민 방위군이 보급도 제대로 못 받고 식량도 없이 후퇴하다가 수만 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누구랑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이 국민 방위군이 도망가는 이제 뭐죠? 우리 군이 퇴각하는데 보급이 안 되고 한겨울이었는데 식량이 없고 해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후에 이거의 전말이 밝혀졌는데 이승만 정권의 한마디로 무능이 드러났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거창이 경상남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남한 지역에서 가장 큰 산이 어디죠? 백두산, 제주도 빼놓고 네, 바로 지리산. 이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데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거창도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리산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 그 뭡니까 48년 제주 4.3 사건 이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 세력 일부가 이 지리산에 숨어 살면서 지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빨치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빨치산 지리산에 숨어 살고 있는 이 공산 세력을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6.25 전쟁이 나고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그 북한군하고 협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 국군 입장에서는 북쪽에는 북한군 그리고 지리산 유역에는 또 이 빨치산 이 북한군과 그 다음에 예전부터 있던 이 빨치산 부대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승만 정권의 또 당시 어떤 군대의 장군이었겠죠. 그 사람이 이 빨치산을 토벌한다고 하면서 이 지리산 인근에 있는 마을의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6.25 전쟁 당시에 민간인 희생 굉장히 컸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의 정권과 자유당에 대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후에 자유당을 창당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대 국회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이승만의 비판적인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배웠지만 우리 초대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헌법으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근데 지금 말했다시피 국회 내에 이승만 지지자가 훨씬 적어요. 이렇게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다시 당선될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당선될 확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 간선제로는 내가 대통령 당선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해요. 국회에서 헌법을 개헌하잖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당연히 지금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승만의 비판적인 사람들인데 이승만이 요구하는 직선제 개헌이 통과될 리가 없겠죠. 당연히 부결됐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했냐 이승만은 1952년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죠. 이승만이 48년에 대통령 했으니까 이제 얼마 후면 이제 52년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립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자기 또 당선되고 싶은데 지금 상태로 간접 선거로는 당선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재선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952년에 우리는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부산을 임시 수도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인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부산에 있고 정부도 부산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헌병을 동원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위기였냐면 여러분 교과서 아래쪽에 240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산에 있던 임시정부 부산 임시정부의 국회에 그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통근 버스를 타고 국회로 출근을 했는데 이 통근 버스를 총을 들고 있는 이 헌병들이 강제로 연행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자신 그 소위 말하는 이 정치 깡패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개헌안 투표를 하는데 당시 이제 임시 국회겠죠. 임시 국회 투표를 하는데 그 국회 안에 군인들이 가득 차 있어요. 총등 군인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했냐면 국회의원들이 그 개헌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성하는 사람 일어서 반대하는 사람 앉아 있어. 여러분 투표의 기본 원칙이 비밀 투표인데 앉고 일어서로 투표를 결정하면 이게 총든 군인들이 옆에 쫙 깔려 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거기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 공포 분위기 한마디로 협박을 해서 개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발췌개헌이라고 하고 제1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헌법 개정이에요. 1952년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직선제로 개헌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왜 당선되느냐? 여러분 직선제로 하면 당연히 당선되는 게 지금 얘기했지만 1952년은 한창 전쟁 중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사람들이 변화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기를 원할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전쟁 중이니까 선거 관리도 사실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에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41페이지. 자,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1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52년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2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러면 1948년부터 52년까지, 52년부터 56년까지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초대 국회에서 헌법 제정할 때 대통령의 임기는 4년, 그리고 연임 조항이 있었어요. 몇 번? 2번. 대통령은 2번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이제 대통령을 못 하는 거죠. 1948년부터 1956년까지 대통령을 하면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지금 여기 PPT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영구 집권은 모색하다. 이승만이 대통령 2번 하고 있는데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독재, 그런 야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1954년에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또다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일명 4.4.5입 개헌. 1954년에 56년에 선거를 하니까 그 전에 이제 54년에 개헌을 시도한 것입니다. 자, 이 4.4.5입 개헌 굉장히 중요한데 4.4.5입 개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지금 현재 대통령, 이승만 자신을 말하는 거죠. 현재 대통령은 연임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으로 개헌안을 제출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4년씩 2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헌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 현재 대통령은 연임 제한을 없앤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몇 번이든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헌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때 1954년 왜 또 개헌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자가 거의 없었지만 이승만이 이제 자유당 창당하고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선출되면서 5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당선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얼만큼이 찬성해야 되죠? 네. 일반적인 법률은 국회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돼요. 네. 근데 자유당 국회의원이 뭐 3분의 2가 안 됐어요. 예. 여전히 이승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의석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통과될 확률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이 개헌안 투표를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다는 건 통과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거를 누가 만약에 이게 실제 역사가 아니고 이걸 그냥 누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있냐고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자, 당시에 국회의원 숫자가 203명이었습니다. 203명. 203명에 3분의 2가 몇 명이냐면 3분의 2가 되려면 136명이 찬성해야 돼. 136명이 3분의 2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 투표를 했는데 135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 부족해서 부결됐어요. 이승만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나겠죠. 아, 한 명 때문에 내가 지금 대통령을 못한단 말이야? 엄청 짜증나는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때 헌법 개헌을 우리가 4.4.5입 개헌이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서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킵니다. 4.4.5입 여기 있다고 나와 있지만 4.4.5입이 무슨 뜻이냐? 반올림. 4는 죽고 5는 살린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국회의원이 203명이고 3분의 2는 136명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203의 3분의 2는 135.33333333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0.3이라는 사람은 없잖아. 0.3이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한 명을 추가해서 136명을 당선돼야 아니 136명이 찬성돼야 통과하는 건데 4.4.5입이라는 회개한 논리를 내세워서 135명도 이건 통과되는 거다 해서 헌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을 몇 번이든 다시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거예요. 4.4.5입 개헌 목적과 결과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4.4.5입 개헌을 통해서 연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한 것이다. 자, 그다음 그리고 나서 1956년에 아까 얘기했죠.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대통령 이승만 당선되면 세 번째 선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3대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 당선이 위태위태했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하고 막 폭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관권 선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민주당 후보였던 후보가 교통사고로 예, 교통사고 아니구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됐어요.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 사실상 선거 하나마나 할 거 없이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민주당 후보의 사망으로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신익희 후보였는데 신익희 후보가 사망함으로써 이승만은 쉽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은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무소속 후보 중에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이 조봉암 후보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문재인 뭐 지금 뭐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뭐 홍준표 후보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있는데 여러분 심상정 후보가 뭐 어떤 특정 후보를 선생님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사실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예, 조봉암 후보도 그런 위치에 있는 후보였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후보. 그러니까 사실상 당선 가능성 없는 후보. 자, 근데 민주당 후보가 사망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쉽게 당선은 됐습니다. 근데 조봉암 후보가 무려 30%의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승만은 100%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겨우 대통령에 당선됐단 말이야? 하면서 안 되겠다. 나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더더욱 독재 정책을 강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독재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1쪽 아래쪽에 보다시피 권위주의와 반공주의를 앞세우면서 독재를 강화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조봉암 후보가 30%나 얻었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켜 버렸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30% 국민의 30%의 지지를 받은 상대 후보를 사형시켜 버립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이런 혐의로 사형시켜 버렸어요. 당연히 진짜 간첩이었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조작해서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 탄압하고 그래서 경향신문 폐간 국가보안법도 더 강하게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6.25 전쟁이 가져온 비극 중에 하나가 독재를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을 앞세우면서 북한이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딴소리 하지 마 하면서 탄압했다는 얘기죠. 국민반 조직했는데 이거 막 일종의 옛날 뭐 히틀러의 나치 조직처럼 주민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정부 정책을 선전하고 선거에 강제 동원하고 선거에 동원하고 그래서 이후에 선거에 보면 사실상 관권 선거 상대당이 당선되는 거는 진짜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마디로 국민 여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반공주의 정책을 강화해서 반공을 강조하는 서적과 잡지를 배부하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는 그야말로 독재 이승만 독재를 강화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세 번째 56년부터 세 번째 대통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1960년에 또다시 대통령을 하기 위한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241쪽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면서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